오늘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산다는 건 대체 뭘 사는 걸까요? 주식이라는 건 원래 회사의 지분입니다. 회사를 아주 잘게 쪼개서 그 조각을 소유하는 겁니다. 지분을 소유한다는 건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그 이익의 일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수백 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때부터 주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본질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한국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26%입니다. 회사가 100원을 벌면 주주에게 26원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42%, 일본은 36%, 대만은 55%, 중국도 31%, 인도는 38%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보다도 낮습니다. 대만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나마 26%도 일부 대기업이 끌어올린 평균이고 배당을 아예 안 하는 상장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배당 안 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2025년 기준 한국 기업 전체의 사내 유보금이 2,801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801조 원입니다. 매출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대 기업들이 이 유보금의 54%를 쥐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곳간에 쌓아놓고 주주에게는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주인인데 이익금은 전부 회사 금괴 잠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 소유자가 되었으니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나눠받아야 합니다. 이게 배당입니다. 미국에서 애플 주식을 사면 애플이 매 분기 배당금을 입금해줍니다. 코카콜라를 사면 60년 넘게 배당금이 매년 올랐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원래 모습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주주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상승은 누군가 더 높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사줘야 실현되는 겁니다. 배당이 없으면 내 수익은 전적으로 다음 매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넘겨야만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가 이걸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회기 분석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상장사의 평균 주가순자산 비율 PBR은 0.8배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서 자산을 나눠 가지는 게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에서 대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 돈도 나가지만 소액주주에게도 나가야 합니다. 그보다는 유보금을 회사에 쌓아두고 그 돈을 계열사 투자나 경영권 유지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동아시아 재단이 발표한 분석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꼽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고 있고 곳간에 2,800조 원이 쌓여 있는데 주인인 주주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이걸 진짜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적자 나면 너가 돈 보탤 거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주는 이미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그 리스크를 감수한 겁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주주가 추가로 돈을 내지는 않지만 투자한 돈이 녹아내리는 건 전부 주주의 몫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주주는 이 리스크를 받아들인 대가로 이익 분배를 받는 겁니다. 리스크와 리턴은 세트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리스크만 있고 리턴이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면 주가 하락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회사가 흑자여도 배당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리스크는 100% 주주가 지고 이익은 회사 금괴 잠기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리스크만 감당하고 리턴이 없는 구조는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S&P 500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이
42%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합치면 주주 환원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애플은 매 분기 배당을 하면서 동시에 천문학적 규모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합니다. 주당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도 들어오고 내 지분의 가치도 올라가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게 진짜 주식입니다. 영국은 더합니다. 배당 성향이 129%입니다. 순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하는 겁니다. 과거 유보금까지 풀어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대만도 55%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동산 월세처럼 주식이 매 분기 돈을 벌어다 줍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6%.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도 안 줍니다. 나머지 74%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주인인데 이익의 74%를 회사가 가져가고 여러분에게는 26%의 찌꺼기만 돌아옵니다. 그마저도 안 주는 회사가 절반입니다. 2024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ESG 이코노미의 분석에 따르면 지배구조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업 가치 제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주주의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배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자발적으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바꿨습니다. 일본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배당 성향을 끌어올렸고 PBR 1배 미만 기업의 개선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은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일본은 구조를 바꿨고 한국은 아직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의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주식의 본질인 이익 분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없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넘기기를 기대하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리스크는 온전히 주주가 지면서 리턴은 회사 금괴 잠기는 구조.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주식이 아니라 복권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성실하게 배당하는 기업이 있고 밸류업 바람을 타고 변화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의 구조가 주주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한 한국 주식시장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사는 주식이 내게 현금을 돌려주는 진짜 주식인지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만 돈이 되는 가짜 주식인지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그 구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